즉,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월가는 시장이 오르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내리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그들은 이런 전망을 이용해 개미들의 투심을 선동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고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2주가 넘게 하락하기만 하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 다행히 고용지표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전 10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어 선물시장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미국 증시는 11시 30분 개장하자마자 상승폭을 키워 장 내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2.59%, S&P 500 플러스 1.75%, 다우존스 1.05% 상승했으며 TQQQ는 7.05% 상승해 17.3달러로 마감했고 저는 매수 주문 걸어둔 게 체결되지 않아 보유 수량 1263주 그대로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상품 물가는 잡혀가나 서비스 임금 인플레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준이 향후 서비스 인플레가 꺾이는데 고용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고 목요일 10시 30분 고용 관련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21만 6천 개보다 상승하고 예상치와 부합하는 22만 5천 개로 발표됐으며 3주 이상 장기 실업을 보여주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인 168만 6천 개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달 166만 9천 개보다 크게 증가한 171만 개로 발표됐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 시장은 크게 안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FOMC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실업률을 4.6%로 전망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6% 정도였던 수준은 21년 10월과 11월이었습니다. 실업률이 4.6% 정도 나왔던 21년 10월과 11월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약 28만에서 30만 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으로 28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는 나와야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실업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23만 개도 안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개까지 증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며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30만 개를 넘어가 심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23년도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주요 외신으로는 테슬라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들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테슬라는 최고점 대비 68%까지 하락했습니다. 저는 최근 계속해서 12월의 하락이 월가 공매도 세력들의 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매도 잔고 순위를 보면 1위가 애플, 2위가 테슬라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를 살펴봤을 때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한 여러 가지 자본과 정치적 입장으로 인한 불이익, CEO의 계속되는 주식 매도로 이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슈까지 그야말로 공매도 세력들의 전형적인 먹잇감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창업주인 머스크가 안 판다고 거짓말하다 뒤에서 몰래 팔고 공시하는 종목을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가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공매도로 얻은 수익만 약 2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듯 그들도 그저 수익을 위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뿐입니다. 이게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 욕하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기업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로 주가를 끌어내려 가치 대비 싼 가격을 만들어주면 우린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주식을 모아가면 됩니다. 앞서 말한 소식들 이외에도 연말이 되자 월가 주요 은행에서 23년 S&P 500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등 주요 6대 은행이 대부분 1년 뒤인 23년 연말 때 S&P 500을 3,000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850 정도니까 1년 후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이맘때는 올해 연말을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1년 전 이맘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9개 기관의 22년 말 기준 S&P 500 지수 전망 평균은 4,950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을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모건 스탠리마저 4,400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들의 예상보다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즉,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월가는 시장이 오르면 높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시장이 내리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그들은 이런 전망을 이용해 개미들의 투심을 선동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고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개미로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전망에 놀아나는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과연 내년 이맘때 S&P 500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일본 중앙은행 장기채 금리 상한선 인상, 중국 코로나 확산세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급격히 상승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목요일에는 상승세를 주춤하며 약간 하락했습니다. 다만 급등했던 것에 비해 아주 살짝 눌린 정도이며 아직도 3.8% 위에 있어 다음 주에도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 다시 4%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미국 증시, 특히 기술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목요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4.3%는 돌파한 이후 오른 자리를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 지수는 하락해 103의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103의 강한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오픈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8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던 WTI 유가는 잠시 조정을 받으며 78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고용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고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미국 증시와 TQQQ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작아 단순한 눌림목이 나온 것인지 추세적 하락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목요일 미국 증시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하락시장의 연속이었던 22년 미국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시장은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의 강한 하락세에 기업들의 악화될 실적을 어느 정도는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입니다. 주가는 늘 이슈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기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안 좋게 나온다 해도 지난 가이던스와 시장의 전망치보다만 높게 나온다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과 함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반영하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해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저점을 깨고 또 한 번의 하락 파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3분기의 실적 또한 아주 단기적인 지표이고 장기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기회입니다. 최근 테슬라 같이 대주주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인해 기업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나 TQQQ와 같이 지수 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22년 잘 마무리하고 23년 투자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